회사들 그런 사기 같은 건 없나요? 경매 컨설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2등, 3등을 미리 깔아놓고 가격을 높게 쓸수록 확률이 높고 그래야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은. 근데 2등이랑 차이가 크면 불만을 제기하겠죠. 근데 2등은 왜 이렇게 낮게 쓰셨냐, 이거 시세 맞냐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2등, 3등을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너 2억 3천 써, 너 2억 2천 써, 나 2억 4천 쓸게. 실제 시세는 예를 들면 뭐 2억 2천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전한 경매투자법입니다. 안전한 경매투자법. 네. 이거 체크하면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정도? 안전하면서 돈도 벌고 싶고. 맞아요. 마치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역설이다. 안전한 경매 투자법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돈은 잃으면 안 되고 가격은 싸게 받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욕심이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 특히 지금 같은 분위기 하락장에서 안전한 경매 투자법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주택 위주로 하니까 상가 이런 건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크게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가구 이런 건 토지 투자랑 연관된 거니까 좀 제외를 하고, 아파트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흘러갔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화폐를 많이 풀어가지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품이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로 경매 투자로 안전하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섣부른 것 같고, 최소한은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기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전 가격보다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결국 시간 싸움이고 2년 뒤를 보셨을 때 그때까지 계속 빠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일반 과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년 이상을 들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럼 2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입찰하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된 단지들이 서울 지역에는 몇 개가 있는데 조금씩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그 광교라는 동네에 중흥 S클래스라는 좀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광교 호수뷰도 나오고 광교 중앙역이라는 데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거기가 실제로 8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가 11월 달에만 거래가 9건이 일어났거든요. 투자자들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자는 어쨌든 더 장기적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거래가 생기는 데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찰가를 쓰실 때 코로나 이전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안정성도 있겠지만 권리 분석상 안전한 요소도 있겠죠. 결국 두 가지예요, 위험한 요소들이 경매는. 그거는 좀 배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내가 할 줄 아는 능력까지 갖추면 빨간 글씨 없는 물건들을 입찰하시면 적어도 뭐 낙찰 받고 내가 물어줄 돈은 없는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 진짜 초보자분들이, 저도 근데 그래요. 저도 그냥 안전한 물건이면 이제는 뭐 하지만 문제 없는 걸 판단했지만 빨간 글씨 혹시나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거는 끝도 없는 반복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좀 멘토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좋죠.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질문할 수 있는 거를 열어두신 경장애 같은 분이나 농담이고,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권리 분석 할 수 있어.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판단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확인 절차. 근데 그거 확인하는 건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현장 강의의 중요성 중에 또 하나가 다이렉트로 선생님과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 되겠군요. 특히 경매는 좀 오프라인 강의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매 강의 영상들도 많고 하잖아요. 네. 혹시나 잘못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까요?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좀 관련된 책들 내용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맞는 거고. 경매는 그런 사기 같은 건 없나요? 약간 주식 종토방에서 막 광고하는 것처럼. 있을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경매 컨설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쟁 입찰 방식이잖아요. 2등, 3등을 미리 깔아놓고, 왜냐면 이거는 가격을 높게 쓸수록 확률이 높고 그래야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은. 근데 2등이랑 차이가 크면 불만을 제기하겠죠. 근데 2등은 왜 이렇게 낮게 쓰셨냐, 이거 시세 맞냐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2등, 3등을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근데 범죄 소지가 있기는 해요, 적발되면. 컨설팅 하는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명, 3명 가서 너 2억 3천 써, 너 2억 2천 써, 나 2억 4천 쓸게. 실제 시세는 예를 들면 뭐 2억 2천이에요. 2억 4천은 당연히 낙찰되는 가격인데 조사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오히려 손해인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당사자가 조사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컨설팅 받아서 잘못된 가격으로 받는 거죠. 그런 거를
경매를 거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인이 하면 되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선 본인의 돈을 남한테 맡기면 돈을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재물을 알고 회계를 알고 뭐 근데 편집은 전 몰라요. 편집은 몰라서 편집으로 사기 치면은 저는 당할 수밖에 없긴 한데 뭐 그래서 모르고 일을 맡기면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왜냐면 나중에 돼서 그걸 따지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수수료 받고 변명거리를 만들겠죠.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 맡기는 것과 네. 모르는데 경매 핫하다네 이렇게 맡기는 것과 맞아요. 전혀 다른 거고 저도 그 대리입 잘 맡기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컨설팅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격 조사 이런 것도 위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 안 해요. 왜냐면 그건 제 돈이고 내 돈으로 왜 그 사람들이 가격을 정해줘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쓰는 거고 그게 폐찰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내 책임인 거지. 돼도 불안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낙찰이 됐는데 그게 맞는 가격인지 내가 모르면 되게 불안할. 부동산은 몇 억 수준이니까 보통 그 돈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 이게 과정이 힘들긴 할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그 약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고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떠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위임 절차에서 반드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저는 가격 조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매에서는. 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해요. 최소한 뭐 책 3권 정도는 경매에 관련된 어려운 걸 읽을 필요는 전혀 없고 경매와 관련된 제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경매 책 추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 기본서적으로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 책을 3권 정도 정독을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냥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날짜만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학교에서 맨날 하위권은 아니었지만 중상위권 뭐 반에서 뭐 10등 안에 들고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양도 많지도 않고 전혀 많지도 않고 쉬워요. 사실 그 원리만 깨달으면. 용어 자체가 너무 전문 용어니까 이게 좀 거부감이 생기는 거지 이게 알고 보면 전혀 어려운 게 사실 아니거든요.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족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공식이 몇 개 안 돼요. 수학 공식으로 치면 3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 경매를 해보시는 분은 몇 프로나 돼요? 그래도 정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동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의지들이 온라인이나 그냥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은 애초에 배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성과가 좋아요. 교육 끝나고 제가 연을 끊고 이런 게 아니라 단톡방 유지하고 얼마 전에도 정모를 했는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다른 기수 수강생이 낙찰받은 사례들 소개하고 이러면 또 자극이 돼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을 계속 앞으로도 넣어 드릴 예정이에요. 챌린지도 그게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니까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결국 회사 다니고 일에 치이다 보면 결국 이거는 안 해도 사실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은. 근데 회사 일은 당장 업무 처리 안 하면 불려가잖아요. 잘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치이다 보면 이걸 또 잊게 되거든요. 경매를. 계속 그거를 리마인딩을 시켜주는 게 또 제 역할이고. 촬영을 하면 할수록 경매의 매력에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